자, 이번 시간에는 머신링 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차 부분은 이러니까는 요거 한번 그냥 간략하게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자, 학습 목표입니다. CNC 공작 기기에 대한 개념과 제어 방식, 용도를 이해하고 서버 기구의 네 가지 형식과 좌표축을 이해하는 게 이번 1장에 대한 개요 부분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는 NC에 대한 개요, 그리고 두 번째는 CNC 제어 시스템, 세 번째는 CNC 공작기계의 이송기구, 네 번째는 자동화 및 CNC 공작기계, 다섯 번째는 CNC 표준 규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C 표준 규격에는 좌표축과 운동기호, 그리고 좌표계와 NC 프로그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NC에 대한 정의인데 NC는 NC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품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를 우리는 NC라 그럽니다. 보통 NC는 Numerical Control의 약자로 공작물에 대한 공구 위치를 그것에 대응하는 수치 정보로 지령하는 제어입니다. 자, 공작물에 대한 공구 위치를, 자, 공구에 대한 위치죠. 공구에 대한 위치를 그에 대응하는 수치 정보로 제어하는 부분인데, 우리 지난주에 모델링된 데이터를 NC 코드로 바꿨습니다. 즉, 모델링된 데이터에 대해서 가공을 하려면 공구가 지나가는 툴패스 정보를 우리가 생성했거든요. 그렇게 생성된 툴패스 정보가 실질적으로 가공이 되기 위한 G코드 값으로 변환되는 부분이 바로 수치 정보로 지령하는 제어라 그래서 NC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CNC란, CNC란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의 약자로, 자, 컴퓨터가 내장된 NC 공작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C의 구성에 보면은 정보 처리 회로, 테이퍼 입출력 장치, 그리고 강전 제어판, 유압 유닛, 서버 모터, 그리고 기계 본체, 이렇게 CNC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 이번 페이지에서 봤던 부분 중에 여러분들은 NC가 뭔지, NC의 약자가 뭔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 요거에 대한 내용들 잘 파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NC에 대한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 NC 제어 시스템에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지만 첫 번째, 위치 결정 제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구의 최종 위치만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NC 코드를 수동으로 한번 작성을 할 건데, 수동으로 작성을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은 최종 위치에 대한 좌표 정보만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최종 위치에 대한 방식만 보는 게 위치 결정 제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직선 절삭 제어입니다. 즉, 공구는 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이동 중에 소재를 절삭하기 때문에 절삭에 관련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직선 절삭 제어입니다. 공구가 1번에서 2번 점, 3번, 4번으로 직선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직선 절삭 제어거든요. 우리 앞에서 봤던 위치 결정 제어는 현재 공구가 어떻게 A점으로 갈 건지 B점으로 갈 건지 C점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공구 최종 좌표, 즉 A점에 대한 좌표와 B점에 대한 좌표만 입력하는, 즉 도착점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는 위치 결정 제어가 있고, 두 번째는 직선 절삭 제어였죠. 공구가 직선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직선 절삭 제어였습니다. 자, 다음은 윤곽 제어입니다. 윤곽 제어라고 하게 되면은 곡선 형태의 복잡한 S형 경로나 크랭크형 경로 등을 제어하는 방식이 바로 윤곽 제어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공작물의 형태에 따라서, 그죠, 윤곽에 따라서
공작물이 불규칙한 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불규칙한 곡면에 윤곽을 따라가면서 형상을 만들어주는 윤곽 제어 방식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NC에 대한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 NC 제어 시스템에는 서버 기구라고 있는데 서버 기구는 구동 모터의 회전 속도와 위치를 피드백 시켜서 입력량과 출력량이 같아지도록 제어할 수 있는 구동 기구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버 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서버 기구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잘 파악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버 기구에는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방회로 방식, 반회로 방식, 반폐쇄회로 방식, 그리고 폐쇄회로 방식, 복합회로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개방회로 방식은 자, 피드백 장치가 없이 스태핑 모터를 사용한 방식을 우리는 개방회로 방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자, 그죠? 피드백이 없는 스태핑 모터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반폐쇄회로 방식이 있습니다. 반폐쇄회로 방식은 AC 서버 모터에 내장된 엔코더에서 위치 정보를 피드백하고 펄스 제너레이터에서 전류를 피드백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을 반폐쇄회로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반폐쇄회로 방식에 대한 아래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폐쇄회로 방식입니다. 자, 폐쇄회로 방식은 엔코더에서 나오는 펄스열의 주파수로부터 속도를 제어하고 테이블의 위치 검출 스케일을 부착하여 위치 정보를 피드백시키는 방식을 폐쇄회로 방식이라 그러고요. 아래쪽에 있는 흐름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NC 제어 시스템의 세 번째 방식인 폐쇄회로 방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은 복합회로 방식입니다. 복합회로 방식은 반폐쇄회로 방식과 폐쇄회로 방식을 결합하여서 고정 밀도로 제어하는 방식을 복합회로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버 기구에는 개방회로 방식, 반폐쇄회로 방식, 폐쇄회로 방식, 복합회로 방식 네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종류와 간단한 의미,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흐름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파악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되셨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NC 공작기기의 이송기구 중에 하나인 볼스크류와 리니어 모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스크류는 백래시가 없는 둥근 나사 형태를 우리 보통 볼스크루라 그러죠. 그리고 리니어 모터는 여기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고속 이송용 이송기구라고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화와 CNC 공작기계 중에 우리 보통 DNC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DNC는 분배 제어의 약자로서 근거리 통신망으로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대의 NC 공작기계를 동시에 제어하는 방식을 DNC 방식이라고 그러죠. 보통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모델링을 하고요. 그 모델링된 데이터를 각종 공작기계에 뭐 1번 공작기계, 2번 공작기계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컴퓨터 한 대로 여러 개의 공작기계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게 바로 DNC라는 부분입니다. 자, DNC에 대한 용어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NC 표준 규격에 대해서 좌표축과 운동기구가 나오는데
자, 좌표축과 운동기호, 즉 제어축이라고 말하며 오른손 직교 좌표계를 표준 좌표계라 그러고 기준축으로는 X, Y, Z축, 보조축으로는 A, B, C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오른손을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펼친 상태에서 그죠?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자, 이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머신링 센터에 관련되는 축입니다. 그리고 X축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A축이라 그러고요. Y축이 회전하면은 B축, Z축이 회전하면은 C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니까 X, Y, Z 그리고 A, B, C축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3축이냐, 5축이냐, 다축이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축 기계라고 하게 되면은 X, Y, Z축으로만 이동되는 게 3축인데 우리 보통 뭐 4축이나 5축 같은 경우는 X, Y, Z축에서 A, B, C축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4축이냐, 5축이냐, 다축이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에 대한 좌표축과 운동기호도 나름대로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NC 표준 규격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놓고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신 다음에 각종 용어에 대한 부분들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C 프로그램은 보통 준비 기능인 G코드와 보조 기능인 M코드를 이용해서 영문자와 숫자로 조합이 되고요. 이렇게 영문자와 숫자로 조합된 부분을 워드라 그럽니다. 자, 워드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러한 워드들의 조합을 블록이라 그러죠. 블록의 끝부분에는 EOB라 그래서 end of block EOB를 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라는 부분은 아래쪽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G00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죠? G. 자, G 부분과 숫자 부분 나와 있는데 앞쪽에 나와 있는 대문자 G, 대문자 또는 그리고 X 또는 Y라 그래서 알파벳 A부터 Z까지 한 개로 표현하는 대문자를 우리는 어드레스라 그럽니다. 영문자, 대문자죠.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알파벳 부분이 어드레스고요. 자,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는 숫자를 우리는 보통 데이터 그리고 또는 수치라 그러죠. 자, 데이터 또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조합되면은 이 부분을 우리는 워드라 그럽니다. 앞쪽에 G00을 표현한다 그러면 앞쪽에 G는 어드레스, 뒤에 있는 00을 데이터라 그러고요. 그리고 G00 어드레스와 데이터를 조합한 부분을 워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드들의 조합이죠. 워드들의 조합이라 그래서 워드들의 조합 한 줄을 우리는 블록이라 그럽니다. 자, 블록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블록의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그 NC 공작기기에서는 end of block, 즉 블록의 끝이다라고 그래서 EOB,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NC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니까 여러분들은 어드레스가 뭔지 그리고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워드와 블록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들 개념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블록의 구성 요소죠. 블록의 구성 요소에서 일반적으로 그 공작기기에서 많이 쓰는 블록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쪽에 대문자 N이라고 붙은 거는 전개번호입니다. 전개번호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대문자 G 같은 경우는 준비기능, 준비기능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X, Y, Z 또는 I, J, K 같은 경우는 좌표를 나타내는 좌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F는 이송과 관련되는 기능, S는 주측과 관련되는 기능, 그리고 T는 공구, 그리고 M은 보조 기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세미콜론 EOB는 블록의 끝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여러 개의 블록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보통 뭐 G코드 또는 그 NC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NC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블록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이루는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래쪽에 알고 가기 잠깐 볼까요? 어드레스는 대문자 하나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변 워드 방식에서는 한 블록에 워드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블록 내에 동일한 그룹의 G코드를 2개 이상, 그죠? G코드란 부분이 아까 동일한 그룹 중에 G코드를 2개 이상 실행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실행한 것만 유효하게 되고요. 보조 기능 M코드도 마지막 것만 이렇게 유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NC코드를 구성하거나 NC코드를 작성할 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서버 프로그램, 즉 동일한 작업이 반복될 때는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즉 여러분들이 주 프로그램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머신링 센터에서는 M98이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보조 프로그램을 쭉 실행을 하다가 보조 프로그램 안에서 또 다른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M99 코드를 만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다시 M99 코드를 만나서 다시 앞쪽으로 돌아갑니다. 즉, 그 동일한 작업이 똑같은 작업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의 보조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서 반복되는 부분은 보조 프로그램에서 실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주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작성 부분도 작아지고 반복되는 부분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CT에 대한 MCT 작업자에 대한 직무와 책임은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간략하게 체크를 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CT 관련되는 운전과 조작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머신링 센터의 종류. 자, 머신링 센터의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수직형 머신링 센터와 그리고 수평형 머신링 센터로 나눠집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하시는데, 자, 밑에 있는 요 손가락은 우리 앞전 시간에 오른쪽 손가락을 펼쳐가지고 X, Y, Z축을 확인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은 아마 손가락은 여러분들은 왼손이죠. 왼손을 펼쳐가지고 X, Y, Z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머신링 센터에 대한 구조가 있는데 구조에는 크게 주축대와 컬럼, 테이블과 이송기구, 조작방과 그리고 제어장치 서버기구, 그리고 전기 회로 장치, 그리고 APC와 ATC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ATC가 뭐냐, 그리고 APC가 뭐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TC는 오토매틱 툴 체인지라 그래서 밑에 나온 것처럼 자동 공구 교환 장치입니다. 가공을 할 때 자동으로 공구가 바뀌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자동 공구 교환 장치인 ATC가 있고요. 옆쪽에는 APC가 있습니다. 오토매틱 팔레트 체인지라고 테이블의 어떤 부분들 우리는 미리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다가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공작물이 가공을 다 하면은 테이블이 체인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용자는 일일이 공작물을 세팅하고 원점 잡고 이러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작업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TC가 뭔지 그리고 APC가 뭔지 얘네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개념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머신링 센터의 종류들은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계에 관련되는 일상 점검들. 자, 일상 점검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기계를 오퍼레이팅 하거나 기계를 만지신다 그러면 매일
기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점검할 내용들인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CT에 대한 운전과 조작 순서인데 실제로 이 부분도 우리가 기계에서 그냥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기계에서 여러분들이 조작반을 움직이고 공작물 세팅하고 좌표계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이것도 그때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구 선정부터 절삭 속건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공구 선정 방식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계 공작법 시간에 아마 이론 시간에 이제 기계 공작법 시간 이론 시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구는 도면을 해독해서 각 공정에 적합한 공구를 각 공정에 적합한 공구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각종 그와 관련되는 밀링 커터들 그리고 엔드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삭 조건과 관련되는 관계식 나오죠. 절삭 속도 부위는 1000분의 파이 d n입니다. 아마 이 공식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때 절삭 속도와 관련되는 이송 속도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CNC 선반에서는 G98 코드는 분당 이송에 관련되는 코드 값이고요. G99는 회전당 이송에 관련되는 코드 값입니다. 머시닝 센터는 G94와 G95로 분당 이송과 회전당 이송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은 상향 절삭, 하향 절삭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아마 기계 공작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구를 장착하고 교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직접 기계에서 실습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공구를 교환할 때 척, 압의 홀더 등을 이용해서 공구를 여러분들이 교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공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작물 좌표계 세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머시닝 센터를 기계 원점 및 제2 원점으로 복귀시킬 수 있으며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하고 기계에 입력할 수 있는 좌표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계 원점 복귀입니다. 우리 보통 기계 원점 복귀라고 하게 되면은 머시닝 센터 조작반에서 원점 복귀라는 모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점 복귀 모드를 그 버튼을 이용해서 X, Y, Z축에 관련되는 화살표를 누르면 자동으로 기계 원점으로 복귀가 됩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원점 복귀 코드는 G28 코드입니다. 우리가 G28 코드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갈로 1번 G91, G28, X0점, Y0점, Z0점 자, 여기서 자, 그 G28 코드 값은 자, 그래서 G28 코드는 기계 원점 복귀에 관련되는 코드 값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는 G30 코드가 있습니다. 자, G30 코드는 자, 제2원점 복귀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공구를 교환할 때, 즉 내가 사용자가 1번 공구 가지고 가공하다가 2번 공구로 체인지하든 3번 공구로 체인지하든 공구를 교환할 때 많이 쓰는 코드가 바로 G30인 코드인데 요거는 제2원점이나 제3원점으로 복귀하는 기계 좌표 값입니다. 이제 G코드 값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원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원점은 우리가 보통 도면을 분석하고 프로그램하기 편리하고 가공이 편리한 임의의 점을 원점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원점은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모델링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원점을 잡아주는데 그것을 프로그램 원점이라고 많이 이제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작물 좌표계는 공작물이 도면과 같은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NC 기계에서
NC 기계에서 공작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에 대한 원점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죠? 가공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공작물 좌표계 원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에는 프로그램 원점이 있고 공작물 좌표계라고 해서 공작물 원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G92 코드와 뒤쪽에 보면은 또 G54 코드부터 쭉 있거든요. 그래서 G92라는 코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작물 원점에서 현재 공구 위치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G92 코드입니다. 그래서 G92 코드에 중간에 보시면은 X, Y, Z 부분이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그죠? 공작물 원점이 현재 아래쪽에 있습니다. 공작물 원점부터 현재 공구 부분까지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이때 부분을 우리는 마이너스 값으로 G92라는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 나오는 G54 코드부터 G59 코드도 마찬가지로 공작물 좌표계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계 원점에서 공작물 원점까지의 거리를 G54 코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작물에 대한 좌표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준비 기능이나 보조 기능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G코드, NC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캠과 관련되는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